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 TV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 원앤원 TV에서 토지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역시나 오늘도 그 새만금하고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저희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고요. 그 매스컴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가 탄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인해서 온실가스 그리고 지금 온난화 현상이 통해서 지구적 재앙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이런 차원에서 각국 선진국들은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 탄소 감축에 대한 어떤 협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도 2050년도까지 탄소를 제로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요, 산업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지금까지 지구 온도가 한 1.5도 정도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는데요. 사람도 인체 체온이라는 게 있어서 36.5도에서 8도가 가장 정상 온도라고 합니다. 자, 그런 온도에서 1도만 올라가도 좀 이상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구 또한 마찬가지로 산업화 이후에 그 온실가스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지구 온난화 때문에 한 1.5도 정도 육박하게 온도가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한 2도, 그러니까 앞으로 0.5도만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지구적 재앙이 다가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뭐냐면 평상시 온도에서 2도 이상 올라가는 그 순간 우리가 이제는 티핑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 또한 마찬가지로 100도가 올라가게 되면 물이 끓듯이 99도는 끓지 않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구의 온도가 2도가 넘어가는 이상, 2도 이상 올라가는 이상 지구는 엄청나게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공감대가 형성이 돼가고 있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각국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로 2050년도까지 탄소 제로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으며, 최근에는 2030년도까지 무려 탄소 배출량은 40%까지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언한 바가 있으며, 또 거기에 따라서 법을 제정을 해 나가고 있고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요, 엄청나게 어떤 세상을 변화를 시키고 어떤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가져올 수가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로 1970년도 이후 경부고속도로 뚫린 이후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제조업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많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1인당 국민소득 35,000불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서 산업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데이터를 보니까요, 제조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상당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2040년도까지 2050년도까지 탄소 제로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라고 할 때 산업 전반적인 어떤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안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탄소 배출량이 줄이는 쪽으로 발생하는 어떤 산업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각 지자체는 빨리빨리 그러한 변화에 적응을 해서 움직이는 지자체 위주로 해서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산업 지형이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되고요. 예전에는 서울과 경부축을 중심으로 해서 경상권이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뤘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탄소하고 관련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산업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이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새만금이 바로 여러분들 알겠지만 대한민국의 신성장 중심 도시다, 신산업 중심 도시다 라고 얘기를 제가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메카다,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대한민국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딱 맞는 곳이 새만금이고, 새만금은 이미 준비가 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부터 앞으로의 산업화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해서 지형에 대한 변화가 있을 거로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고, 그 큰 그림 속에서 우리는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성공 투자 반드시 이뤄낼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 관련된 기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주제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부분들이 40%가 확정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탄소 중립법이 25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새만금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22일 날 2030년 국가 온실 감축 목표를 40%로 상향을 했죠. 그래서 국가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확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50년 탄소중립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서 바로 25일부터 이제는 시행이 됩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의 근간이 되는 틀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는 탄소를 줄이지 않고서는 산업을 일궈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은 2050년도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목표 달성, 그러니까 2050년도까지 탄소중립을 해야 되는데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 수단을 담은 법으로 지난해 9월 24일 날 제정 및 공포한 바가 있고 이제서 25일 날 시행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러한 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법 시행 후에 1년 내 정부는요,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국가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러면 국가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각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또 다른 10년 단위로 계획 기간을 설정을 해서 시도 및 시군구는 기본 계획을 차례로 수립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국가에서 종합계획을 만들고 각 시군구에서는 그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국토의 근간을 만들어 가듯이 이제는 탄소에 대한 부분들, 탄소에 대한 중립기본법을 근간으로 해서 국가에서 계획을 잡고 또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시군구에서 이제는 만들어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국가 개발하는 것도 이러한 탄소 중립법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개발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만큼 기후 위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정부는 탄소 중립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그리고 산업 구조 개편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로 기후 대응 기금을 올해 1월부터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올해만 2조 4천억 원 정도 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성된 내용을 돈을 어디에 쓰냐면 온실가스 감축, 신유망 저탄소 탄소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제도 기반 구축 4대 핵심 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한 2조 4천억 정도 들어가는 재원을 통해서 탄소를 없애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정부는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으로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재원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우리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요, 새만금은 미리 탄소 중립법에 맞춰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동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재생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새만금은 태양광, 육상광, 풍력광 그리고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지금 현재 전기에너지를 만들고, 그런 전기에너지를 통해서 산업을 일궈나가는 그런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 또한 마찬가지로 탄소 중립 쪽으로 가는 기업에 대한 방향성을 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는 앞으로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은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산업을 일궈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곳에 집중적으로 기업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이 몰렸고, 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이 몰렸고,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이 몰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전기 에너지를 값싸게 쓸 수가 있는
환경을 중시하는 그런 곳으로 기업들이 몰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바로 새만금은 도로공학 항만철도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또한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의 메카, 환경으로 만들어진 전기에너지를 값싸게 쓸 수 있는 곳, 결국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기업 환경이 아주 좋아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수많은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 대기업들, 글로벌 기업까지 눈독을 들이는 곳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새만금은 당연히 비전이 있고 기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 속에서 땅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발생하니 당연히 공급량이 적은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땅값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원앤원TV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재테크에 관심이 있거나 정말 토지에서 성공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을 증식하고 여러분들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원앤원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